인권센터가 직접 나서 학생인권 보장하라! 원래 인권주간을요, 인권센터에서 하는 거에 부스로 참여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인권주간에서 그걸 하려니까 저희 주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파토를 내더니, 아니, 파토가 아니고 그냥 계속 다시 해요라고 수정 요청을 하시더니, 네. 나중에는 이제 너네하고 못하겠다고. 무산됐는데, 이제 우리는 인권센터에 대해서 투쟁하고 이걸 알리는 걸 하고, 그리고 인권센터가 지금 잘못된 교수 학생 인권 뭐 이런 사건 다루는 거를 말하는 뭐 투쟁체도 꾸리고, 그래서 학생 인권을 위한 연대체 이런 것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과 일환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인권센터가 인권주간을 준비하던 부스들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럼 우리가 이 자리 쓰면 되겠다. 사실 저희 연대는 어쨌든 본부를 압박하는 게 그 당시의 목표였거든요. 인권센터는 공고안이 이미 나왔고, 사실은 학생 연대체 같은, 그러니까 연대체라는 건 그 인권 연대체를 말하는 건데요. 그 연대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부를 다루진 않았어요. 사실 인권센터를 중심적으로 다루긴 했는데, 사실 그 인권센터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 자체가 본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석해 보았을 때 결국 우리 둘 다 본부에 무언가를 요구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일단 힘을 합쳐서 요구하는 게 훨씬 더 효력이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 네 글자만 3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본부 직접 나서 학생인권 보장하라!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크로폴리스에서부터 인권센터가 위치한 153구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냥 좀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집회나 행진 같은 걸 주관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원래는 노래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중에 든 아쉬운 생각인데요. 사람들이 모여주셔서 고맙더라고요. 그냥 같이 와달라 그랬는데 오신 분들이 그냥 너무 고맙고, 그리고 같이 외치고 그냥 좀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딱 처음에 그 사건이 터졌을 때 학생들의 분위기는 이게 뭐냐, 서울대 학생 인권 다 죽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주체 입장에서는 그게 명확히 드러나는 집회를 원하잖아요. 학생들 분노해가지고 화내고 있고 엄청 많이 오고, 그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좀 관심 가진 분들이 주로 왔다라는 거는 부정을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작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생각에는 어쨌든 주체 단체 자체가 뭐 집회 경험이 많은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뭐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중간 순서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이런 게 없었고, 가면서도 구원 어떻게 외칠지 이런 것도 약간 많이 경험해보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게 드러나긴 했는데, 저는 그거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사실 그냥 그게 현실에서 집회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의가 있다고 보긴 해요. 어쨌든 우린 실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긴 하니까. 그리고 그때 행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건요, 맨 마지막에 그 축제 때 만든 인권센터에 대한 느낌 스티커 다 붙여가지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걸 인권센터에다 전달해주는 게 맨 마지막에 행진을 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인권센터 문 앞까지 들어갔는데 그 유리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직원분이 나와가지고 열어주려고 하다가 두리번 거리다가 그냥 저희가 뭔가 기자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문이 열리더니 그 나오시던 직원분 보고 일로 와 그러면서,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구나.
학우분들의 의견을 인권센터에 직접 전달했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인권센터는 지금 문을 꾹꾹 걸어 잠근 채 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그리고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음에도 저희에게는 어떠한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수위의 요구서와 학생인권연대의 성명서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판례를 인권센터 문 앞에 고스란히 놓고 나왔습니다. 꼭 인권센터가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다면 저희 학우들의 목소리를 성의 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인권을 위한 행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행진 집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성폭력 예방 대책이나 정책은 저희가 볼 때는 전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서울대학교가 훨씬 잘 갖춰져 있고, 또 이제 예방교육도 사실 전국 대학 중에 서울대학교만이 온라인으로 예방교육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대학 이제 교육을 다른 대학에서 좀 이제 사가서 그거를 이제 틀려고 하고 있고, 예방교육에 굉장히 많은 뭐 예산뿐만 아니라 뭐 그 인력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방교육 이수율이 지금 굉장히 낮다고 이제 언론에는 보도는 됐는데,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는 교수회의 같은데 교수님들 그냥 모여서 자, 지금부터 성희롱하지 맙시다, 사인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교육을 실제로 하고. 인권센터가 성폭력 사건 해결에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왜냐면 젠더 사건은 어차피 인권센터와 인권센터와 관련된 사람들을 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사회 인식이 이 사건은 성폭력이나 젠더 문제를 일으키는 건 명백한 악이다 이런 게 딱 박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해결을 하는데, 교수 학생 문제는 일단 인권센터가 다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건드리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교수를 공격하면 자기 약간 압박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껄끄러울 수도 있고, 그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굳이 그렇게 찾아내서 싸우고, 어차피 곧 졸업하는 학생 문제를 어차피 인권센터도 본부 주관이기 때문에 이게 학생 참여가 안 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교수만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다. 인권센터 규약 이런 걸 찾아봤는데, 뭐 인권센터 장을 비롯해서 임원진의 임명은 본부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의견이 반영될 겨를이 아예 없고, 그리고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사실 인권센터가 양형 기준이 학생에게 매우 엄격한 반면에 교수에게 매우 관용적인 게 드러났고, 그리고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교수 인권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비판을 강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뭐 제도적으로 보았거나 정황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본부에 많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 확실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인권센터가 별로 변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 게요. 이번에 인권센터 공지문이 떴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된 인권주간을 다시 열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요구하고 자보도 쓰고 그러면서 되게 소통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안 하고서 그렇게 공지가 나간 것 자체가, 여기는 학생단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들어줄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인권센터가 계속 저희와 소통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또 손을 내밀고 그래도 인권센터는 인권센터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에는 인권센터가 너무 인권센터 같지가 않아가지고 지금은. 저는 인권센터가 약자의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강자의 입장에, 권력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습니다. 진실이 심각하고 개전에 정의 없는 교수에게 복귀를 허용하는 것,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받을 2차 가해는 온전히 무시하는 것, 그래놓고 인권주간에서 교수들이 박해될지도 모를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학생을 도시를 친 것,
이것을 보았을 때 인권센터는 학생의 편도 아니고 인권의 편도 아닌 권력의 편에 서 있음이 너무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민회를 열어가지고 교수를 심판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본부에서도 뭔가 작성을 하고 어쨌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뭐 들은 게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인권센터에 있는 전문위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고 근데 그런 분들조차 일단 모두에게 욕먹는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문제인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 뜬금없는 교수가 4명이나 들어가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학생들은 누가 자기 대표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이나 다 처음에는 그냥 논리적으로 아니니까 너무 딱 들었을 때 너무 아니니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내가 당한 피해가 없더라도 너무 아니잖아. 내 앞에서 이렇게 아닌 일이 벌어졌으면 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좀 아팠던 사람들도 보이고 특히 대학원생들이 촉대를 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도 보이고 공감도 하고 내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사는 공간인데 들어오게 만들면 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대학원도 가고 싶은데 대학원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네. 학소위 내년에 또 하는 이유는 학소위가 저희 학교에 필요한 것 같아서도 하나고요. 그리고 거기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좋아가지고 3기에서 진짜 많은 걸 하기도 했었는데 4기, 5기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은 좀 더 괜찮게 되지 않을까. 그냥 좀 더 서울대학교 학생 인권을 위해서 기여하려면은 그냥 여기에 남아가지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게 이유예요. 가장 바라는 거는 좀 절차로 그래도 절차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본부가.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보여져야 좀 저희도 대안이 있게 요구를 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아예 정직 3개월이 다시 나오면 절차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니까 그럼 뭐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학생들이 다 일어서가지고 하고 포기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너무 암울하잖아요, 사실. 저 개인한테는 그렇게 다가오는 건데 사실 그게 이미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세게 다가오는 거고 나도 이렇게 느끼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세게 느끼는지라는 거를 이해하기도 하고 뭐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서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